예, 이제부터는 이 소식을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국민의당 강연회에서 진중권 전 교수의 의전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 여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 전 교수의 말 한마디에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남이 써준 연설문에 있는 거고 탁현민에서는 그 이벤트를 추가하고 약간 의전 대통령의 느낌이거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참 입에 올리기조차도 좀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대통령을 가까이서 한 10년 동안 봐왔는데요. 메시지만큼은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 새벽녘까지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당신 손으로 반드시 만들고 준비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 대통령은 자기 생각 없는 의전 대통령이라고 한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 후폭풍이 좀 있는데요. 장해철 변호사님, 저는 어제 이 소식 다루면서 꼭 여권에서 이런 거 반응 안 하겠지라고 내심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이렇게 직격탄을 진 전 교수에게 날렸습니다.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에서 국정상황기획실장과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당선돼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문 인사 중에서도 핵심에 속하는 나름의 거물급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중권 전 교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는 거, 저는 글쎄요, 그만큼 그동안 이 정부 여당을 향한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이 친문 핵심들이 듣기에 뼈가 아팠다, 많이 거슬렸다, 그래서 이번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 것 같고, 진중권 전 교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전 대학 교수이고요. 야인이고 논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발언에 이렇게 윤건영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발언해주면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는 더 신나죠. 그래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아니 내 말 한마디에 무슨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이렇게 다 덤비고 드느냐. 그리고 내 말의 진위는 실제로 써주는 거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치열한 고민이나 국정에 대한 철학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느냐는 식으로 재반박을 했거든요. 예. 이런 반박의 반박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잃을 게 많은 정부 여당 측이나 국회의원 측에서는 계속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 벌일수록 궁색해지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진 전 교수에게 유리한 판이 깔린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이 윤건영 의원과 윤영찬 의원의 이런 반박이 예. 진중권 전 교수의 어떤 이 언로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부여해준 그런 자승자박적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요. 요지는 이건데요. 발언 내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거든요.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느 사안에서 발언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문제의식이 있구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을 진중권 전 교수가 아니잖아요. 김 변호사님. 싸움이 커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다. 참모를 좀 잘못 두셨다라고까지 진중권 전 교수가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본 영상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사안에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의 본인의 철학과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는 판단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런 어떤 철학이 없다. 이게 본인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비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저 청와대 참모들이 발끈하고 나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 철학이 없고 국정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철학이 많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또 맞받아 비판하기는 좀 반박하기는 좀 모호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청와대 참모도 그렇게 발끈하지 않았을 건데 어제 이제 진중권 교수 그 표현이 의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참모들도 아마 발끈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 저는 이제 진중권 교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거기를 하죠. 뭐 자기 철학이 아, 없다는 것도 그럼요. 주관적 생각일 수 있으니까. 중간적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 다만 어쨌든 국가 원수에 대한 능력을 평가할 때 있어서 좀 모욕적인 발언이나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표현들은 조금 삼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제가 제 조언을 좀 드리고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도 발끈하고 반박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죠? 그러면 이러면서 어제 이제 의전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하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진중경 교수가 원하는 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수, 뭐 그 판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다시 한번 그 의전 대통령 얘기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너무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이제 좀 반박하는 것도 조금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요. 근데 김 변호사의 분석과 달리 지금 후폭풍이 더 커져서요, 조금씩. 김경진 의원님. 네. 글쎄요, 뭐, 랩배틀도 아니고, 지금 현직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진중권 전 교수에게 시로 빈 꽃밭, 기영도의 빈집을 기리며 이 시를 쭉 읊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또 진중권 전 교수가 뭐 다음 화면이 준비가 돼 있죠. 꽃밭을 이렇게까지 다음 장을 볼까요? 이제 풍자를 해서 또 맞받아쳤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 계시면 조금 마음의 여유나 통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씩 웃고 진 교수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 참모들께서 조금 통을 좀 키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마 진 교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원래 이렇게 현재 사실은 진보의 아이콘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분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됐냐면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때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맞아요. 돌아섰거든요, 보면. 그리고 현재 대통령님께서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인 하자가 있으면 이게 법에 위반이 되든 안 되든 공직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 움직여 왔었는데 조국 때부터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불법만 아니면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 쓸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오면서 지금 진 교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있었죠.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찬 당대표가 이게 불법 아니면 뭐 그게 의원 사퇴시킬 일이냐 이 일련의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진 교수가 계속해서 현 정부와 또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고 예. 그 공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청와대 내부라든지 대통령 옆에 참모들도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조금 뭐랄까 이렇게 대응을 한 것으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데 그렇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측근 또는 청와대에서는 조금 이렇게 품이 넓은 자세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냥 사실은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는 증폭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꽤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예민했던 상황 차에 그렇죠. 이런 저격, 좀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더 공방이 판이 있는 거죠. 커져가고 또 한마디 하게 되면 아마 계속 더 커져갈 겁니다. 아, 그럼 또 내일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현직 참모들이 이렇게 뭐 시까지 인용하면서 일제히 격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비춰지는데 과거 유시민 이사장도 진중권 전 교수를 향해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진 교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퇴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김경진 의원님도 전망하셨듯이 앞으로 또 이런 공방들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도원 의원님, 뭐 진정 교수도 물러서지 않을 테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뭐 누가 이겼다 졌다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뭐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방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뭐 그렇겠죠. 일단 진중권 전 교수가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나요. 그 실제 문제 핵심을 짚고
그거를 굉장히 그 쉬운 단어로 표현을 잘하는데 대부분 그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이나 김어준 같은 이른바 이쪽 진영의 그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피하잖아요. 진중권 교수를 비난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진중권 씨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진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보적인 그 이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데 조국이나 윤미향, 최광욱 이런 관련된 사태를 볼 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진보 지식인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 아니, 진보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거는 합리냐 비합리냐 이성이냐 반이성이냐 옳고 그른 문제인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사실은 진중권 교수뿐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그 대표적인 진보 언론계인사인 그 손석준 교수가 언론 특히 방송의 여편향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죠. 김경률 지금 세무사 있죠. 권경애 변호사 있죠. 서민 교수 있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그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청와대가 저렇게 반격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숙고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지금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이 사람들은 그 잘못을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조차 모른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좀 새겨 듣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격할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어떻게 국정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좀 더 큰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님 빨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최강 대표 이런 직함 생각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 어쨌든 정권 비판을 했던 진중권 전 교수인데 사실 여전한 논란인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마저도 지금 다 뭐가 됐습니까? 어용이 됐어요. 요즘 참여연대는 정부 비판한 일에는 그냥 불참연대예요. 성명 하나 못 내요. 그 다음에 성명 내는 것들 보면 상당히 다 어용. 시민단체가 과거 같으면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지가 됐는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결국 정부 돈을 따야 되는 거고 정부 돈을 따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유착이 이루어지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의전 대통령을 비판한 거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시민단체가 견제 세력이 없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시민단체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여권이 이제 진보정당의 여권이 하고 있고 그러니 진보시민단체가 그걸 통해서 여권으로도 많이 진출하니까 이제 진보시민단체의 문제지만 저건 보수시민단체, 보수정부 때 보수시민단체도 저는 해당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게 진보시민단체든 보수시민단체든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가장 큰 가치는 도덕성과 순수성 아니겠어요? 예. 정권의 자리에 돈에 예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환경단체라면 환경 문제, 또 예를 들어서 경제시민단체라는 약자라는 경제 문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뭐 진중 교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라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네. 정부의 돈에 예속되고 자리에 예속되고 이러다 보니 이게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입신양명을 하는 하나의 어떤 계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진중권 교수의 분석이고 더군다나 현 정부 들어와서 참여연대라든지 뭐 민변이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가 현 정부와 여권에 이제 풀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진중권 교수의 분석인데 저는 저 진중권 교수의 분석에 대체로 아주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비판, 시민단체 비판까지 지금 불사하는 전투력 강한 진중권 전 교수 얘기 이번 주제에서 정치권 후폭풍으로 만나봤습니다.